해야 되는데 나중에. 오늘은 11일 목요일 그 지질 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질 대사가 이거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이게 혼돈스럽게 내용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부터도 좀 혼돈스럽고 그래서 이거를 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응? 우리 병만 해. 우리 병만 너무 낯설어서 나를 병한 거야. 그러게. 왜 이래? 너무 잘 나왔어. 왜 안 와? 잘 살아? 아,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거 안 먹네. 갑자기. 환자들 어디로 갔어? 환자들은 환자 아니에요. 그 사람 환자 아니구만. 환자들 다 그랬네. 처음이라도 오셔가지고 모르나? 김현진이 오시러 오니까? 그래서 리피드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가끔은 지질로 나오기도 하고 지방으로 나오기도 하고 기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콜레스테롤로 나오기도 하고 중성지방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헷갈리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 문제 이 당분하고 중성지방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짬짬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반찬은 좀 골고루 싱겁게 많이 드시고 밥은 현미 종류로 조금만 드시라고. 그래야 이제 살이 덜 찐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제 다른 것까지 다 건드리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 서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뭐 불포화지방산은 사람 몸이 좋다 그러는데 그리고 포화지방산은 무조건 이제 사람 몸이 나쁘다 그러는 그런 말이 많고 그럼 이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저도 예전부터 좀 헷갈리고 좀 갑갑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과연 어떤 뜻인지 중성지방은 뭐고 LDL은 뭐고 HDL은 뭐고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은 무엇인지 이 의미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짬짬이 나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요약 그 슬라이드를 두 장을 보여드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요약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우리 몸의 간에서 그 먹지 않아도 간에서 한 75%가 생성된다고 되어 있고 소장에서 흡수되는 한 25%밖에 흡수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몸에 혈중에 도는 콜레스테롤은 식이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 간에서 적게 만들어 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비만을 할 때 나는 고기도 안 먹고 뭐 기름진 거 전혀 먹지도 않고 나는 풀만 먹고 밥만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느냐. 그게 퀘션이거든요. 요게 이제 나중에 여기 가다 보면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나오는데 제가 슬라이드 두 장을 해가지고 요약을 한번 해봤거든요. 보시면 여기 있는 게 그 지질에 대한 모든 안에 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하고 요 다음 장 보시면 여기에 요 두 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크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지질이라는 거는 지방산이 있고 중성지방이 있고 복합지방체가 있고 콜레스테롤 계열이 있고 그리고 지단백체 계열 이렇게 나누면 요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요게 그러면 지방산 안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딱 나누거든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여기서 좀 거리가 먼 데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죠. 그러니까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걸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르고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은 전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산 안에서 이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뭐냐면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없는 거를 포화지방산이라고 그러고, 포화지방산 안에서도 짧은 사슬이 있고 중간 사슬이 있고 긴 사슬이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가다 보면 다시 한 번씩 나올 건데, 그때 한 번씩 더 이게 기억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고요. 불포화지방산이 크게 나누어 가지고 단가 불포화지방산, 다가 불포화지방산이 있고, 문제는 이 안에 요 트랜스 지방산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뭐 불포화지방산이 좋다,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자, 뭐 식물성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자, 오메가6, 오메가3 이런 거를 많이 먹자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걸로 많이 바뀌거든요. 트랜스 지방으로. 산화가 되면.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중성지방은 뭐냐 그러면 요런 글리세롤이라는 뼈다귀가 있거든요. 요렇게 생긴 E자 모양의 그 이제 뼈다귀가 있는데, 거기에 지방산, 요게 말하는 포화지방산이든 불포화지방산이든 요거 세 개가 붙은 거를 중성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복합지방체라고 있는데, 요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세포 안에 구성 성분으로 들어가는 인지질, 당지질, 지단백질 이런 걸 말하는데, 지단백질은 제가 좀 따로 떼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거든요. 여기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단백질 안에 있는 게, 지단백질 영어로 읽으면 지단백이라 해서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하고, 요게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요런 거를 그 이동시키는, 수송하는 버스라고, 셔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단백질, 지질수송체 안에 요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아까 드린 HDL, LDL, IDL, VLDL, 그 중에 이제 킬로마이크론 빼고는 전부 다 DL이 붙어 있거든요. 킬로마이크론은 워낙 이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요건 그 이름을 좀 따로 붙여 놓은 거고, 요 HDL, LDL, IDL, VLDL이라는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요것들 지방산과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그 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 안에서 다 정리가 됐거든요, 우리는. 아, 그러니까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HDL, LDL 이런 DL이 붙은 거, 특히 킬로마이크론 이거는 이런 거를 운반하는 버스구나. 이렇게만 해도 이게 다 정리가 됐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뭐 방송에 나온 거 보면 워낙 이걸 서로 헷갈려 가지고 설명들을 하시기 때문에 듣는 저도 좀 헷갈려 가지고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킬로마이크론, VDL, IDL, LDL, HDL 요게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버스라고 말씀드렸죠. 그 뭐랄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뭐 콜레스테롤 에스테롤. 근데 중성지방 안에 요게 이제 글리세롤 이 가지가 있고 여기에 지방산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방산은 요 안에 포함돼서 이동하는 거고, 단백질도 여기 포함돼서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킬로마이크론은 단백질 1%. 그러니까 킬로마이크론은 무엇을 가장 많이 운반하느냐? 중성지방을 가장 많이 90%나 운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VLDL은 요걸 영어로 풀면 좀 이따가도 이제 나오는데, Very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해서 가장 초고 밀도의 이제 리포프로테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요것도 중성지방을 가장 많이 운반하게 하게 되는 거고, 요거 IDL은 뭐냐 그러면 중간 거를 말하는 거예요. I가 이제 인터미디에이트의 약자인데, 요것도 보시면 이 중에서 그나마 콜레스테롤 에스테롤을 가장 많이 운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중성지방도 한 30% 정도 운반하지만, LDL은 로우 덴시티 LDL은 이 중에서 한 50% 가량의 콜레스테롤을 운반하거든요. 그 HDL은 의외로 단백질하고 콜레스테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크기가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보시면 이제 이 중간중간에 이제 쭉 나가면서 조금 전에 그 요약드렸던 거를 다시 풀어가지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산에는 크게 포화와 불포화가 있다. 중성지방은 이제 영어로 뭐 T지라 그러고, 요게 이제 글리세롤, E자 형태의 글리세롤에 3개의 지방산이 붙는데, 그게 지방산은 포화지방산일 수도 있고 불포화지방산일 수도 있고, 복합지방체는 이제 뭐 인지질이라 그래가지고 그 세포막에 붙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도지방은 요게 모양이 좀 특별히 다르다 그랬죠. 콜레스테롤이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좀 이따가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것도 다시 요약해 놓은 걸 제가 어디 책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서 찍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올렸는데요. 이제 자꾸 반복되니까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그래도 대충 감은 오실 것 같거든요. 기름을 크게 나누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누고, 포화지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은 지방, 중간 사슬, 긴 사슬. 그리고 불포화지방은 일가가 대표적인 오메가9거든요. 다가는 오메가3도 있고 오메가6도 있고. 문제는 요 불포화지방이 우리가 아주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항상 평소에 생각하는데 이 안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이렇게 뭐 보시면 잘 알겠는데 마가린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슈퍼에 가보면 한 보거든요. 아침에 버터에서 갈로를 딱, 그러니까 버터니까 저는 몸이 좋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버터, 갈로 열고 마가린이라고 해놨거든요. 식물성 가공기름, 마가린. 그래서 요게 이렇게 들어있고, 요거 다시 이제 제가 이제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시면 뭐 지질은 그러니까 그래서 지질은 쉽게 이제 지방은 좀 딱딱한 걸 말하는 거고 오일은 기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 대부분 소수성이다. 소수는 뭐냐 그러면 물하고 좀 멀다는 얘기죠. 그리고 알코올 요런 데는 녹는데 그 물에는 잘 안 녹는 거.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요런 이제 그 지방 왁스형은 살짝 고체형이고 콜레스테롤, 스테롤 이런 거는 이제 뭐 가수분해가 안 된다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이제 얘기해놨죠.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는데 포화지방은 육류, 우유,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오메가369 요 안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단일 불포화지방과 다가 불포화지방인데 단일 불포화지방이 대표적인 건 올리브 오일 오메가 9번이죠. 뭐 다가는 뭐냐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누는 그게 어떤 성격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모양으로 나누느냐 그게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포화지방산을 먼저 보시면 포화지방은 뭐냐 그러면 요게 이제 모식적으로 그린 거거든요. 화학자들이 요 꺾이는데 여기가 뭐냐 그러면 다 탄소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탄소가 붙어 있는 거고, 요게, 그저 메틸릭이죠. 메틸릭에서부터 보통, 여기서부터 거꾸로 시작해서 보시면, 불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랜스 지방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게 시스 형태와 트랜스 형태가 있는데, 모든 이제 대부분의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 이중결합, 다중결합을 요게 시스형이라 그러고, 좀 뭐랄까, 이거 산화 형태, 잘못된 형태의 그런 거를 보통 트랜스형이라 그러는데, 트랜스형에도 조금 독특한 뭐 CLA 같은 경우는 사람 몸에 도리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린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불포화 지방산인데, 시스는 요게 꺾인 게 같은 쪽으로 꺾여 있거든요. 트랜스는 반대의 방향으로 꺾여 있죠. 이중결합이. 요게 같은 형태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 있을 때는 요게 좀 불안정해서 산화가 되기 쉽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뭐랄까 변형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어떤 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플라스틱이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완전히 대사돼서 나가는데 보통 5달이 넘게 걸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한 번 먹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요게 이제 포화지방이죠. 이중결합은 요게 이제 모식으로 이렇게 요 짝대기를 이렇게 끄어 놓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메가6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요게 끝이 여기 탄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 2, 3, 4, 5. 여섯 번째에 이중결합이 있다고 해서 오메가6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6. 여섯 번째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오메가6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요거는 같은 방향으로 꺾여 있으니까 시스형이고 요거는 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으니까 트랜스형. 탄소는 토탈 18개씩. 이렇게 보면 이제 쉽거든요. 근데 오메가6 중에 똑같이 18개인데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메가6라고 적고 탄소수 18개, 이중결합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오메가3는 당연히 1, 2, 3. 다가 불포화죠. 탄소수가 18개인데
이중결합은 3개, 오메가3고 이런 형태로.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게 이제 EPA하고 DHA를 오늘 볼 건데,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아기 때는 대사가 돼가지고 EPA하고 DHA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EPA는 탄수수가 20개거든요. 이중결합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이게 아기들 뇌 발달에 중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EPA하고 DHA가.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이 오메가3에서 EPA와 DHA, 이거 보시죠. 보시면 오메가3에서 EPA와 DHA로 이게 대사가 되는 거죠. 이게 간인데, 간에서. 이게 이제, 요게 중간에 다 효소가 들어가거든요. 요런 효소. 디세츄라든지 이런 게라든지 뭐 이게 효소가 들어가는데 이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세월이 가면. 아기 때는 그래도 이제 좋은데, 그래서 아기들 머리 좋게 하려고 그러면 EPA와 DHA를 먹이라 그러잖아요. 오메가3 중에 요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오메가3 에서 EPA와 DHA가 들어있는 거를 많이 드시게 한 걸과 치매도 많이 예방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 그럼 뭐 요거는 GLA, 오메가3에서, 6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요런 물질이 생기는데 GLA 요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트랜스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EPA와 DHA로 오메가3가 대사가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대사 효소가 좀 떨어진다는 거. 그럼 아까 이제 지방산을, 이제 단순 지방산을 분류를 할 때 짧은 지방산, 중간 사슬 지방산, 긴 사슬, 이렇게 제가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탄소수가 2개에서 4개. 그러니까 지방이 짧으니까 요거는 주로 이제 녹는 온도도 낮고 상온에서 액체가 되겠죠. 20도씨에서. 중간 사슬 지방에서는 탄소수가 한 6개에서 10개 정도. 요게 대표적인 게 코코넛 오일이거든요. 요게 대표적인 게 버터. 긴 사슬 지방은 보통 동물성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거. 탄수수가 12개 이상인 거. 여기에 많이, 그래서 이제 이쪽 지방산은 대부분 육류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만져지고 조금 거친 편이죠. 액체인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상온에서는 고체라고 되어 있고, 크게 이제 길이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포화지방산을 길이수대로 요게 대충, 그러니까 이제 탄수수가 보이시죠? 10개, 12개, 탄수수가 많아질수록 요게 녹는 온도거든요. 온도도 올라가죠. 뭐 여기 소팔메토도 있고, 코코넛 오일도 있고, 뭐 팜 오일도 있고, 동물성 기름. 그래서 탄수수가 올라갈수록 단순 지방은 녹는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포화지방의 물리적 성질,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게 스테아릭 애시드라는 이 이제 단순 포화지방인데 이것들은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보시면. 요거는 주로 뭐 이렇게 겹쳐 있고 실온에서는 고체이기 때문에 융점이 높다. 그래서 이제 구울 때는 이게 분해되면서 뭐 고소한 냄새를 나게 한다. 그런 거고요. 중성지방은 아까 제가 이제 말로서만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글리세롤이라는 요런 형태로 이제 탄소수가 3개, 요렇게 이제 요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E자 형태로. 보통 수소는 잘 안 그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3개의 일반적인 지방산이 어떤 거든 여기 다 올 수 있거든요. 지방산이. 그래서 보시면 중성지방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어떤 지방산이 오느냐에 따라 다르죠. 여기 오메가3가 오는지, 아니면 오메가6만 오는지, 아니면 오메가9만 오든지, 아니면 오메가3만 쭉 오든지. 그러니까 중성지방을 우리가 측정할 때 이 안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중성지방인지 아니면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중성지방인지 그거를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인 혈액 검사상에서는. 근데 중성지방은 실제로 여기 백본에다가 여기 다양한 지방산이 3개 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요 구조가 중성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스테레오와 반응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물이 빠지면서 여기 OH가 붙어가지고 물 3개가 빠지면서 이렇게 붙는 거를 에스테레오와 반응이라고 하고 거기에 의해서 중성지방이 생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걸 또 모식적으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여기 글리세롤을 아까 제가 E자형으로 말씀드렸죠. 여기에 H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어디 갔지? 요게 조금 짧아진 것 같은데 요 그림에서는 요게 팔미틱 애시드인데
요게 떨어져 나가고 요게 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 E자 형태. 그래서 팔미틱 애시드가 3개 붙어 있는 중성지방 구조를 모식적으로. 요게 이제 보통 2개 붙었을 때는 다이고 1개 붙었을 때는 모노. 안 붙어서 3개가 따로 놀 때는 프리글리셀롤. 요게 프리글리셀롤이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아까 스테로이드는 조금 구조가 전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테로이드는 이렇게 직선형의 형태, 이건 아니면 중간에 이중결합이 있는 그런 지방산의 형태하고 전혀 모양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4개, A, B, C, D, 4개의 링을 가진 조금 모양이 다른, 이거는 지방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스테로이드라고 말씀드리고요. 스테로이드에서 유래된 걸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인체에 가장 풍부한 이제 스테로이드가 되는 거고, 문제는 이게 물에 잘 안 녹는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모든 지방산이, 우리 혈액은 수용성이거든요. 혈액에다가 바로 그 기름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혈관하고 엉겨가지고 막히게 되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까 리보프로테인이라는 HDL, LDL 그런 포장 용기에 넣어가지고 혈액에다가 실어 넣는 작용을 하는 게 이제 간에서 그런 작용을 하게 만들어져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아까 스테로이드의 백본에 이런 구조가 붙어가지고 이게 콜레스테롤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생체에서 생성되거든요. 하루에 3,000ml.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필수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왜냐?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은 있어도 필수 탄수화물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맨날 말씀드리는 게, 밥은 적게, 현미가 이제 그래도 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밥은 적게, 반찬은 심심하게 골고루. 그렇게 드셔도 배가 고프면 심심한 국 한 그릇 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요거 넘어가다 보면 아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주로 이제 뭐 동물성에서 얻어지고 식물에는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예전부터 항상 이 콜레스테롤이 뭐 플라크를 만든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혈관 염증과 손상 시에 이 콜레스테롤이 달려가서 그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심장질환이 일어난다는 그 가설이 워낙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가설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심장질환에서 최근 콜레스테롤 가설은 폐기된 거라, 요걸 아시면 되는 거고요. 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D를 만드는 원료가 된다라는 거고, 뭐 요건 다 알고 계시겠죠. 채소나 식물에는 콜레스테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이제 이게 백본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 코르티솔, 알도스테론은 뭐냐 그러면 그 무기염류 조절하는 거.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남성 호르몬, 에스트라디올하고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여성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되겠고, 여기에서 말하는 칼시트리올, 요게 이제 비타민 D의 전구체가 되거든요. 요거는 뭐 이제 곤충이 탈피할 때 뭐 하는 거니, 사람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요거는 빼고, 요거를 보시면 여기 비타민 D가 나오거든요. 아까 거기에서 요렇게 구조가 요렇게 이제 그 효소에 의해서 요게 UV 라이트, 자외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게 작년에 요게 조선, 헬스 조선이 나온 건데, 한국인 93%가 비타민 D의 결핍이다. 그리고 10시에서 3시에 햇빛 샤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햇빛 샤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 입을 거 옷 다 입고 나가가지고 절대로 샤워 못 하거든요. 옷 입고 샤워하는 사람 없듯이.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제대로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그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선탠인가 그거 하듯이 요 시간에 팬티만 입고 누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40분 정도. 그래야 데일리 필요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를 맞아라는 얘기가 거기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얘기는 넘어가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인지질은 뭐냐 그러면, 아까 지방산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건 지방산에 글리세롤을 하고 요 인산이 붙어가지고 인지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막의 인지질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세포 바깥하고 세포 질 안쪽에 소수선이
친수성이 붙고 안쪽에 소수성이 붙는 이런 구조로 해서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 또 뭐 다른 이런 구조 신호 전달체가 붙어가지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요게 아마 그런 그림이 될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 지단백이 우리 몸에서 그 사실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산과 뭐 중성지방 이런 거를 그 싣고 다니는 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 안에 이제 그 지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성지방하고 요 형태가 킬로마이크론이 이제 핵 중앙에 킬로마이크론 요거는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바깥에 이제 세포막의 인지질이나 이런 게 이제 세포 신호 전달 그런 단백질이 표면에 깃발처럼 이렇게 꽂혀 있고, 아포 이 단백질이라는 게 이게 일종의 그 신호 표지거든요. 그거로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지단백의 그거는 킬로마이크론, VLDL, RDL, LDL, HDL.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요거는 이제 요런 그 중성지방과 요런 거를 이동시키는 그 셔틀, 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지단백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안쪽에 주로 이제 중성지방이 들어가 있고, 인지질이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박혀 있고, 아포지단백 요거는 뭐냐 그러면 표지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종의 그 명칭. 콜레스테롤 에스테르가 요게 그 지방산하고 콜레스테롤이 물이 빠지면서 결합된 구조가 돼서 요 안에 이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그래서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 VLDL, LDL, HDL 요거 다시 풀어놓은 거거든요. VLDL은 Very Low Density, LDL은 Low Density, HDL은 High Density. 킬로마이크론은 뭐 이거는 번역하는 이름이 없어서 그냥 킬로마이크론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 VLDL은 주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이동시키고 LDL, HDL은 콜레스테롤. 아까 이제 모양이 다르다 그랬죠.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은 모양이 다르다. 그거 말씀드렸고, 킬로마이크론은 주로 중성지방, 요거를 이동시키는 버스라고 보시면 되고, 요 것들의 이 크기가 여기 보시면, 킬로마이크론이 제일 크거든요. 그 다음 VLDL, RDL, LDL 순서로 쭉 나가는데, HDL도 보시면 크기 순서에 따라서 이게 다시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LDL도 LDL-A형과 B형이 있는 걸로 최근에 나와 있거든요. LDL-A형은 인체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보통은 LDL-B형이 쉽게 산화되고 그 혈관에 침착이 돼서 혈관병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지질대사가 일어나는 세 가지 큰 장소는 뭐냐면 소장은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섭취하는 그 지방질 같은 걸 이제 흡수하는 장소고, 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이 콜레스테롤 인체에 그 돌고 있는 양의 75%가 간에서 생성된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근육하고 다른 지방 조직은 마찬가지로 지방이 축적되는 데고, 근육은 이 보통 지방을 태워가지고 대사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인체에서 심장은 이 포도당을 사용하지 않고 심장은 지방산만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다시 이제 크기에 따라서 킬로마이크론은 중성지방이 이만큼, LDL은 뭐 콜레스테롤이 이만큼, VLDL은 중성지방이 한 6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르는 셔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VLDL이 가장 이게 이제 킬로마이크론 다음에 크기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중성지방하고 지방산을 조금 내려놓게 됩니다. 그 조직에 좀 부려놓게 되면 요거 자체가 LDL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말초 조직에 이제 돌면서 다 부려놓고 나면 HDL이 빈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요런 형태로 이제 그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저도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걸 보면 LDL 좋은 콜레스테롤, HDL 나쁜 거꾸로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 HDL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만 우리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킬로마이크론이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림프 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요 내용 중에 요거 킬로마이크론의 일반적인, 이거 뭐
아까 그 저 LDL하고 비슷하니까요. 킬로마이크론은 크기가 너무 커서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림프액과 같이 이동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그 모식도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소장에서 흡수된 게 간문맥으로 가서 간을 거쳐가지고 우리 인체를 도는데 이거는 크기가 너무 커서 림프관으로 바로 흘러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이 공부를 하더라도 암하고 관련 없는 거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을 할 때 항암제가 수용성일까요? 지용성일까요? 예? 100%의, 제가 알기로는 100%의 항암제가 수용성이거든요. 그 지용성 그 항암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암이 전이를 할 때는 네 가지 형태로 전이를 하거든요. 혈행성, 림프성, 파중성, 그리고 그 자리에서 뚫고 들어가는 침윤성. 근데 혈행성은 혈행성의 가장 흔한 암이 백혈병이거든요. 혈액암. 혈액암은 모든 항암제에 가장 잘 듣는 암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보험회사에서도 고형암이냐 혈액암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이게 그 지급률이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림프로 들어간 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유방암이나 뭐 폐암이 그러면 그 주변을 이제 거기를 수술하고 나서 그 주변에 림프를 다 떼가지고 림프 조직에 어디까지 갔느냐를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혈행으로 들어간 거는 예를 들어서 항암제로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림프 쪽으로 이거를 타고 들어간 암은 항암제로 어떻게 저는 요거 보다가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림프관을 타고 들어가는 항암제는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뭐 VLDL이 뭐 조립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이제 다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요게 이제 포도당이 되거든요. 포도당이 돼 가지고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피루베이트 아시틸코에가 돼 가지고 TCA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요게 중성지방으로 요게 이제 좀 이따가 보면 그 변환되는 과정이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VLDL이 돼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성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작은 여기서부터 했거든요. 탄수화물, 포도당. 그래서 포도당은 암세포가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암세포는 그 표면에 정상세포에 포도당 수용체가 14배 이상 있다. 그거를 응용해서 만든 게 PET-CT거든요. 왜냐? 포도당을 14배 이상 더 빨리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에 표지자를 달아가지고 굶기고 주사를 해가지고 찍는 게 PET-CT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이용하면 아니면 최소한 평상시에라도 좀 암세포를 덜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요 포도당을 덜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또 중성지방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지방이 축적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또 만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VLDL이 가장 크고 그 전에 이제 킬로마이크론은 가장 커서 림프로 바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VLDL이 뭐 리포프로테인, 리파제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내려놓고 혈관을 타고 돌면서 중간 형태의 그 리포프로테인이 되고 다시 LDL이 되고 요게 이제 그 말초에 다 돌고 나면 HDL이 돼서 다시 간으로 돌아간다고 그런 형태를 다시 설명해 놨고요. LDL 형태는 아까 이제 그런 형태하고 비슷하게 된 걸로 뭐 그냥 이게 모식 그림이니까요. 보시면 HDL이 제일 작죠. 킬로마이크론이 제일 크고 크기가. 그래서 요게 요 크기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조금씩 이동시키는 내용물이 조금씩 다르다고 되어 있고요. 요건 지단백의 상호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킬로마이크론이 요런 거에 의해서 요렇게 여기 대사가 돼 가지고 VLDL로 갔다가 LDL로 갔다가 이렇게 뭐 요런 효소에 의해서 HDL로 바뀌고 뭐 이렇게 돈다는 그거를 그림 하나로 나타낸 것 같은데 뭐 대부분 간에서 생성돼서
마찬가지거든요. 구성 요소는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단백질 이런 걸로 구성이 돼가지고 혈중에서 지질을 운반하는 수단이다. 왜냐 그러면 지방은 피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안전하게 수송시키려고 그러면 요런데 싸가지고 지단백이라는 요런 셔틀에 곱게 포장을 해서 이동시킨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다시 킬로마이크론이 가장 크고 밀도는 가장 적죠. 크기는 가장 크고 그 다음에 VLDL. VLDL의 이제 그 잔여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이제 좀 정리하고 남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형태. LDL도 한 7가지 형태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HDL도 한 2가지 형태가 돼 있고, 보시면, 요건 다시 설명한 거거든요. 똑같은 그림으로. 잊어먹을까봐. 이건 아까 나온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그래도 좀 잊어먹지 말라고. 크게 나눠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누고, 포화지방에서는 짧은 사슬, 중간 사슬, 긴 사슬. 짧은 사슬에는 식초버터 같은 게 있고, 중간 사슬에는 코코넛 우유, 함유 같은 게 있고, 긴 거는 대부분 동물성 지방이고, 불포화지방에서는 단가, 다가가 있는데, 다가는 오메가3와 오메가6. 그런데 이제 이 비율이 오메가6 대 오메가3가 4대 1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식단으로 한 70대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만 열심히 먹어도 많은 병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 이유가 지금 이게 너무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오메가3만 열심히 드셔도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오메가3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뭐 많은 증상들이 그 피부염 같은 게 되게 좋아진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안에 트랜스 지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런 기름을 사용할 때 이게 오메가3나 오메가6를 온도를 굉장히 올려서 요리하다 보면 쉽게 이 오메가3나 오메가6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산으로 바뀌기 쉽다는 얘기죠.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마가린 같은 거는 안 드시는 게 뭐 좋다고 예전부터 계속 말이 되어 왔고요. LPL은 이게 이제 거기에 각 그 장기나 중간중간에 이제 그 조직에 들어가는 그거를 그 리파제라고 해서 이거 대사 효소거든요. 이 대사 효소가 결핍되면 이게 킬로 마이크론 이 중간에서 이렇게 한 번씩 벗겨져서 VLDL로 되고 VLDL이 LDL로 돼야 되는데 그 중간이 잘려가지고 이 킬로 마이크론이 과하게 이게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그 말씀 다시 이제 식이탄수화물은 VLD 생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탄수화물 좀 줄이는 게 좋다는 거고요. 요거는 아시틸코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아시틸코에가 패티 지방산으로 이렇게 많이 그걸 시킨다는 거고, 그 리파제는 뭐냐면 지방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이걸 억제한다는 거죠. 인슐린이. 이런 분이 이거 요 수용체를 발견하셔가지고 1985년에 뭐 노벨상을 받으셨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요 LDL 수용체 기능은 뭐 요약해서 요런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더 낫고 이건 제가 그냥 번역해서 그냥 넣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생성을 조절한다고 요거는 뭐냐 그러면 식이섭취의 콜레스테롤 양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간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 양이 자동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심혈관 질환이 콜레스테롤 가슬이 깨졌다는 걸 이제 저 말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또 다시 나오거든요. 식이지방을 먹게 되면 킬로마이크론, 고탄수화물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고 요거에 의해서 VLDL은 간에서 생성돼 가지고 이게 또 이제 각 조직에 그래서 요게 이제 수용체 이제 중성지방의 수용체가 남자들은 어디에 가장 많냐 그러면 요 아랫배 쪽에 가장 많다고 돼 있고 여자들은 허리 요 뒤에 허리 엉덩이 요 뒤쪽으로 이게 좀 많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비만이 남자 비만이나 여자 비만 분들을 보면 그 부위에 많이 이제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용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아시틸코에가 콜레스테롤로 변하는 걸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보려고 요 표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시틸코에가 뭐냐면 포도당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중간 과정에 이 아세틸코에가 생기는데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로까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또 적당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게 되면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거를 아세틸코에가 여기 탄수화물 여기에서 아세틸코에가 단백질에서도 아세틸코에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산에서도 요 아세틸코에가 생긴다고 되어 있고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요거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는 게 여기 보시면 LDL이 여기 보시면 6번, 7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LDL이 무조건 나쁜 그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LDL 중에서도 1번에서 6, 7번까지 있는데 1, 2번 같은 경우에는 크고 물에 잘 뜨고 동맥경화에 비교적 안전한 형태거든요. 이거를 보통 LDL A형이라고 그러고 이 뒤에 작은 거, 입자가 작은 거는 LDL B형이라고 그러는데 요것들이 쉽게 산화하고 작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잘 일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혈중에서 LDL 레벨은 80 똑같습니다. 80. LDL 80은 똑같은데 요거는 큰 형태의 LDL을 큰 형태는 요 혈관에 여기도 구멍이 생겨 있거든요. 그런데 구멍이 생겨 있는데 큰 형태는 심장 질환의 리스크가 정상이라는 얘기죠. LDL 수치는 이거나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LDL 형태는 작죠. 작아서 잘 빠집니다. 여기 빠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면 산화가 되거든요. 옥시다이즈 LDL 산화가 되면 요거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산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안 좋으니까 요 마크로파지라는 놈이 가서 잡아먹게 됩니다. 잡아먹고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 그러면 이게 지방을 많이 잡아먹고 거품처럼 생기기 때문에 현명으로 보면 거품 세포로 그러거든요.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요게 이제 요즘 새로 나온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DL을 볼 때 무조건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보기보다는 요런 새로운 개념이 있다는 걸 아는 게 그래서 혈액으로는 똑같지만 위험도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하겠죠. 운동을 하게 되면 뭐 근육의 LPL 활성도를 증가시켜서 이걸 당연히 감소시키겠죠. 중성지방 이런 걸 불고온 거를 운동하면 당연히 칼로리가 소비가 되니까. 그리고 중간에서 VLDL이나 LDL이 싣고 온 TG나 이런 거를 다 소비를 시키니까 근육에서 당연히 HDL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게 증가하는 이유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육이 사용해버리니까. 그래서 식이요법은 이게 당연하죠. 채식단 하면 콜레스테롤 섭취가 적게 되니까. 그리고 탄수화물을 여기 중요한 거는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면 VLD하고 TG도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건 당연하고 그 불포화지방산을 드시게 되면 혈장 콜레스테롤은 감소한다. 요거는 간에서 이게 그 대먹이기 피드백 조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이 몸이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포화지방산을 트랜스지방 형태로 드셔서는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식물성 기름을 가지고 요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드레싱 같은 거,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좋고 이게 튀김해서 드시는 기름은 차라리 오히려 이제 그런 기름이 낫다고 되어 있거든요. 포화지방산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라드유 같은 게 차라리 낫다. 그럼 왜냐하면 라드유는 그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열을 냉간하게 가해도 이거는 변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산화되지 않고. 당연히 식이섬유질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킬 거고요. 요거는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다시 이제 그 요약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것도 다시 한번 지방세포의 지질이 축적된다. 높은 인슐린과 글리세린, 포도당 식이 후에는 포도당이 중성지방 형태로 돼서 지방 조직에 많이 축적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비만이 되고, 뭐 비만도 암 치료에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거든요. 진짜 작은 입자 LDL은 무엇인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산화형 LDL은 무슨 일을 처리할까? 탄수화물이 진짜
비만과 관련이 될까? 이것들이 과연 암 치료하고 또는 나의 건강에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요건 다시 한번 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표가 제가 우연히 어디 책 보다가 요거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요. 딱 찍어가지고 제가 여기 붙여놓은 거거든요. 정말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요거 보면. 요런 기름 드시면 좋대요. 들기름도 좋은 거. 그리고 참치, 연어 등 푸른 생선의 이 기름에는 EPA와 DHA가 많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거 다시 지방산과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단백체가 있다. 지단백체는 이거를 수송시키는 거고, 지방산에는 포화와 불포화가 있고, 중성지방에는 뭐냐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면 글리세롤이라는 이자라에 이 뼈대 위에 있는 포화지방산이나 불포지방의 세 개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중성지방이다. 그리고 뭐 지질 수송체는 HDL, LDL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이 위에 거를 수송하는 그런 그 버스 셔틀이다.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잊어먹지 말라고. 요 똑같은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번은 이제 뭔가 요 카디오리피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제가 그림 중에 인지질을 보여드렸거든요. 지방 두 개 있는 인지질, 세포막의 성분이 요거거든요. 그림으로 보면 요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쫙 붙어가지고 세포막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방산이 네 개가 붙어 있거든요. 두 개가 붙어 있고.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난 거냐? 여기 이름이 카디오리핀이라는 요 이름인데,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의 막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양성자는 이게 워낙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물까지 투과를 하거든요. 물도 통과하고 이 벽까지, 엔간한 벽도 다 통과하거든요. 양성자는. 근데 이 양성자를 세포 바깥으로 퍼내가지고 양성자가 거꾸로 돌아올 때 그 에너지, 낙차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양성자를 못 뚫고 들어오게 만들 만큼 튼튼하게 이 벽을 만들기 위해서 요 카디오리핀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질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죠. 이런 형태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제가 봐서는 이게 암을 유발시키는 뭐하고 상당히 제가 관련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세포가 해당 작용만 하게 되거든요. 해당 작용만 해서 에너지를 얻는 세포가 암세포거든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나면 그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카디오리핀이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구성하는 이렇게 붙어 있는 요거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요 그림까지 나왔으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해서 아마 질문은 없으신 거예요.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좋은 기름 먹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화되지 않으면. 탄수화물은 되시는 대로 줄이고. 왜냐면 그게 콜레스테롤로 바뀌니까. 그러면은 지방으로. 많이 안 먹게 되면 다른 게 에너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살이 빠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미국 같은 데서는 요즘 이제 케톤 다이어트로 해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암세포는 주로 포도당하고 단백질, 아미노산을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케톤바디. 지방이 이제 대사가 우중건하게 되면 케톤체라는 걸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들이 뱃속에서 어떻게 클까? 그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케톤체를 가지고 크더란 얘기죠. 그래서 지방이 의외로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죠? 4, 9, 4.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은 4, 지방은 9. 그래서 이게 워낙 에너지가 크니까 이게 이제 좀
이게 그 대사된 그 대사체가 케톤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케톤식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암세포한테 포도당을 주지 말고 정상세포는 그걸 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세포도 케톤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치료 쪽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를 치료한다 그러면서 어디다가 이거 해놓고 밥도 안 주고 굶긴다 그러면 아마 멱살을 잡힐 겁니다. 저도 어디서 본 건데 방탄커피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방탄커피. 그 방탄커피에 뭐가 들어갔냐 그러면 저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이제 재료는 다 사놨는데 제가 귀찮아서 버터가 들어가거든요. 버터가 그 아까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그랬죠. 버터하고 코코넛이 들어가거든요. 코코넛. 근데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커피를 넣고 그걸 이제 그 있잖아요. 거품기로 저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그렇게 해서 마시면 그 젊은 사람들이 요즘 그게 유행이라 그러거든요. 방탄커피. 아침에 그 방탄커피 한 잔이랑 토스트 조금 먹으면 몸에 열이 확 나면서 힘이 막 난대요. 그 뭐냐면 고기가 이제 단사슬 지방이기 때문에 대사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거든요. 세포 안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TCA로 다 돌 필요 없이 그냥 그게 에너지 그 자체로 사용되고 그리고 간으로 아까 안 가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사슬하고 중간사슬은 그 킬로마이크론 해서 바로 이제 심장 위쪽으로 간문맥, 이쪽으로 해서 온몸을 돌면서 대사가 되면서 에너지를 유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고지혈증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지혈증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게 아니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더라? 그 콜레스테롤의 누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 그래서 거기 기전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하고 거의. 그래서 지금 이제 콜레스테롤이 그 심장 혈관을 유발하는 그 가설은 미국에서도 깨졌거든요. 근데 뭐 요즘도 가끔 보면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암 환자신데도 그걸 가져와서 드시더라고요. 그 고지혈증 약. 근데 고지혈증 약이 스타틴 계열이거든요. 근데 스타틴 계열은 아까도 여기 잠깐 그걸 보여드렸지만 미토콘드리아의 그 회로 중에 코큐텐 아시죠? 코큐텐으로 그 전자가 넘어가는 그거를 차단을 하거든요. 스타틴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틴 드시는 분들한테 코큐텐을 처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덜 받으라고. 근데 그럴 바에는 스타틴을 아예 안 드시게 하는 게 낫지. 탄수화물을 조금씩 드시라고 그러고 나머지 골고루 그 좋은 단백질. 근데 좋은 단백질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울릉도 칡소밖에 없어서 아니면 염소고기, 풀만 먹는 고기 있잖아요. 염소고기, 토끼고기, 사냥고기, 그리고 울릉도 칡소. 그리고 저기 그 티벳에 저번에 뉴스에 그 방송에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손님이 와서 이제 뭐더라? 거기서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 야크를 잡는데 잡아가지고 이제 해체를 해보니까 지방이 노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 지방을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그 시골에서 뭐 잔치 때 잡을 때 지방이 노란 지방을 봤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그 돼지 삼겹살 이런 건 다 하얗거든요. 그 노란 지방이 이제 왜 노랗냐고 이제 거기 보니까 그게 이제 그 풀에 있는 오메가3 뭐 이런 거 골고루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방이 하얗게 된 이유는 오메가6가 들어있는 그런 그 사료를 많이 먹었을 때는 지방이 하얗게 된다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가려서 드시면 좋죠. 알아야, 근데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내가 가려서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는 게 좋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끝났는데 안 가세요?